집 없는 나한테 좀 혜택이 될 만한 그런 거 거는 없어? 잘 없지. 왜 없어? 해도 된다.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니 왜 이런 걸 이 직원에 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원의 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부동산 세제 정책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우다다다다 내미는 거야? 이게 연초니까 올해 해야 되는 뭐 세금 규제라든지 풀어주는 정책에 대해서 네. 발표하고 집 없는 나한테 좀 혜택이 될 만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거는 없어? 잘 없지. 왜 없어? 지금 집값이 많이 네. 떨어지니까 이제 그쵸?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무주택자들은 원래 규제가 별로 없었잖아. 규제를 많이 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푸는 과정인 거지. 그럼 내 거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무주택자들은 네. 뭐 청약에 대해서 살짝 뭐 이렇게 그게 다야? 그런 거. 자, 첫 번째 사연은 결혼해도 안 해도 문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입 약 6천에 자본 총합이 2.5억인 30살 직장인입니다.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인데요. 모아놓은 돈과 수입을 고려했을 때 매매와 전세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서울은 무리겠지만 외곽 매매 또는 전세를 들어가서 돈을 더 모으는 게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도 2억 5천이면 많이 모았네. 많이 모았어. 그런 소리. 많이 네. 모았는데도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 네.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분? 일단 따져봐야지. 전세를 가도 되고 매매를 해도 되는데 이제 지금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잖아요. 집값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역전세가.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야. 그거는 깡통전세. 깡통 전세지. 네. 그러니까 역으로 바뀌는 거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도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세금 떨어지면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닐까? 당연하죠.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그쵸? 좋아할 일일까? 네. 아니, 이렇게 물어보도 아닌 것 같지 않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영원히 떨어지면 무조건 네. 좋은데 네. 첫 번째 우리 앞서서 역전세 얘기했잖아요. 네.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 왜? 집주인이 전세금을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면은 좋겠는데 지금 구조가 집주인도 전세를 그쵸. 끼고 샀기 때문에 나갈 때 내 전세금을 혹시라도 못 돌려받게 되면 내 이사 갈 때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 내 집을 엄청. 사더라도 문제고. 그렇죠. 와, 숨 턱 막히는데? 그래서 지금 분쟁이 엄청나게 생기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돈 내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지금 돈이 안 맞는데 그렇죠. 어떡하냐. 이런 경우가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전세 가격이 그럼 왜 떨어지느냐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는 2020년인가 네. 계약갱신 청구 2+2 하면서 사실 왜곡이 좀 많이 됐어.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많이 올려야지 해서 네. 집주인들이 좀 과도하게 올린 올렸구나. 경향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빠르게 아, 올라가니까 그렇지. 너무 빨라. 너무 빠르지. 근데 2009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전세 대출이 없었거든. 2009년도 이후에 전세 대출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저금리였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뭐 1.몇%. 뭐 공짜처럼 사용하니까 네. 부담이 없었는데 2022년 작년에 금리가 막 이렇게 4%, 수직으로 5%만? 전세 대출 이자 50만 원 내던 게 100만 원 늘어나니까 진짜요. 월급은 그렇게 안 늘어나잖아, 갑자기. 뭔가 펑크가 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니까 전세 네.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네. 세 번째는 입주 물량. 이거는 아. 원래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최근에 인천, 대구 이런 지역들은 입주 물량까지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입주 물량도 물량도 많으니까 많고. 매매 전세가 다 떨어지는 거고 서울은 2023년 입주 물량이 2만 4천 가구 정도. 24,000. 근데 4만 7천 가구 정도가 이제 적정한 수준인데 2만 4천이니까 적잖아. 근데 왜 강남의 전세값이 떨어지는 거야? 서울이 구가 많잖아. 25개 그쵸, 구가 그쵸. 있는데 네. 구로 나눠버리게 되면 강남 3구에 전세가 12,000 가구가 지금 몰려 있는 거지. 그렇게 많이 서울 올랐어요? 절반이 올해 강남에 입주하는 거야. 오. 그 중에서 서초구 강남구가 10,000세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강남의 전세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내년 상반기까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남은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세가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힘을 못 쓰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강남이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다 좀 떨어지겠네. 어렵겠다. 전세 가려고 하면 올해가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기회다. 전세 가는 것도 좋은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전세 가가지고 편하게 계속 살 생각이면 물론 2+2가 있으니까 4년은 잘 살겠지만 내가 볼 때는 4년 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4년 내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이분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매매를 좀 그런데 추천이에요? 기준을 정해야지. 1차 지지선이 고점 대비 30%다. 지금 30% 빠졌잖아요.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30%보다 더 빠진 데도 있지. 최근에
시흥 105 신도시? 네. 105시 10억 가다가 5억까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송도도. 송도도 좀 빠졌고 네. 동탄 또한 30% 정도 빠진 것 같고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 뭐 상계주공 이런 데도 네네네. 좀 빠졌고 돈이 좀 있으면 목동도 좀 빠졌더라고. 근데 이분이 돈이 약간 2억 5천? 아, 2억 5천 3억이라고 정도니까 치면 대출도 한 4억 그렇다고 받아야 너무 되죠. 많이 네. 3억 이하 50% 이하로 한다면 한 6억짜리 네.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어디야? 6억 7억이 만만하진 않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장인 뉴타운이라고 있거든요. 오. 성북구에. 그래요? 거기도 좀 빠졌어. 그 얼마예요, 얼마? 13억 하던 게 7억까지 빠졌다고. 전용 84. 당장 사기가 좀 그러면 전세 살면서 4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4년 동안 계획을 세운 다음에 4년 넘기기 전에 타이밍을 보고 내 집 마련은 꼭 하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인생은 타이밍 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대출을 최소화해서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지라 청약을 신중히 고민 중입니다. 뉴스에 뜨는 아파트는 엄두를 못 내겠지만 그렇다고 인기 없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기도 싫거든요.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기회마저 날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 청약을 넣기 전에 사전 청약 경쟁률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보내셨어요. 이런 거 가능하나? 있지. 첫 번째는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청약을 할 때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 공급은 이제 내 집 마련 못한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자격 요건이 네.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제도인데 네. 우리가 특별 공급 대상자가 아니고 네. 일반 공급 대상자야. 네. 아, 이 아파트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죠. 궁금하잖아.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럼 특별 공급의 경쟁률을 먼저 아, 체크할 수 약간 있어요? 살짝 확인할 수가 있지. 어디 가서요?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에 가면 아, 경쟁률이 나와. 청약 홈페이지 가가지고 청약 일정 딱 누르면 아파트가 딱 나와. 그럼 아파트잖아. 우리가 네, 관심 있는 게. 그쵸? 아파트가 딱 누르면 쭉 리스트가 나오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하려고 아. 하는 단지 딱 누르면 네. 청약 경쟁률이 쭉 나오죠. 표 한번 보죠. 자, 힐스테이트. 특별 공급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만 보자고. 벌써? 41하고 46하고 49가 있네요. 근데 여기 봐야 될 게 이제 배정 세대수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특별 공급으로 배정이 된 거야. 네. 49 같은 경우는요. 신혼부부가 4세대, 네. 생애 최초가 2세대 배정이 됐네. 해당 지역 신청장 수가 541명, 4명 모집에 541명이 엄청 모였고요. 몰렸네. 기타 지역이 99명. 생애 최초는 2명 모집에 1,600명. 이거 완전 대박인데? 우와. 힐스테이트가 아니, 좋은 거야. 여기 이게 쿼드러플. 81 타입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 4가구 모집에 와. 28, 생애 최초는 2가구 모집에 264, 121. 경쟁률 굉장히 어마어마. 높네. 평균 경쟁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되지. 사람 마음이 똑같아 그랬잖아요. 그쵸. 특별 공급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는 일반 공급에도 몰리겠지. 뭔가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 그쵸. 가격이 아주 낮거나. 그래, 그쵸. 이런 거는 해봐도 된다. 음. 일반 공급일 때는 특별 공급이 먼저 하니까 그쵸. 살짝 힌트를 볼 나왔어요. 수가 있는데 네. 특별 공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소기업 네.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특별 공급 물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뭐 내가 중소기업 다닌다고 무조건 다 청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아.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란이 있어요. 네. 거기에 특별 공급 따다닥 치고 엔터를 딱 치면 네. 지역별로 서울, 경기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서울을 딱 누르면 서울의 중소기업 그 특별 공급 물량에 표가 딱 나와요. 요거는 힐스테이트가 없더라고요. 유명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진짜? 포레옹. 와. 자, 여기 딱 보면 네. 자, 뭐 추천 점수 나와요. 39 타입, 49 타입이 대상이야. 네. 면적이 좀 작긴 한데 네. 인기 있는 건 59, 84지만 우리가 네. 참고만 하면 되니까 49 타입을 보면 추천 점수가 그렇죠. 이게 90. 90점이고 낮은 점수를 한번 보자고요. 네. 49점이에요. 예비 점수는 21점. 요거 두 개 점수를 봐야 되고요. 네. 낮은 점수를 보고 두 번째는 배정 세대 수에 신청자가 얼마나 있느냐 경쟁률을 봐야 되잖아요. 면적이 작을수록 신청 경쟁률이 낮아. 사람들이 너무 큰 것도 싫고 너무 작은 것도 싫거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59나 84가 인기 있다는 네. 거고 또 다른 아파트 강동 헤리티지 요거를 보니까 추천 점수 보면 낮은 점수가 79점이야. 이거 높다. 이거는. 둔촌주공은 49점. 자, 신청 세대 보면 6세대에 116세대. 배정 세대 수 대비 신청자도 많고 낮은 커트라인 점수도 높아. 경쟁률이 누가 높을까요? 강동 후자의 강동 말씀처럼 헤리티지가 강동이 높잖아. 훨씬 그래서 높네.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동 헤리티지가 청약 경쟁률도 훨씬 더 높았다. 높았다. 결국에는 사람들 많이 몰린다. 그래서 특별 공급은 이렇게 아니 이런 걸 징크라치 주는 거야. 안 물어봤잖아. 그건 그러네. 그래서 어머 우리 아파트 4가지 가치 뭐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현재 미래 시장 내재 가치. 아이 내 이제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네 가지. 근데 이제 가지. 내재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땅의 가치인데 네. 재개발 재건축할 때 뭐 따져봐야 되니까 청약의 네. 내재 가치가 의미 없고요. 현재 가치 따져봐야지. 그래서 미래 가치. 기본기가 탄천하냐, 그리고 미래 가치, 개발 호재가 있느냐. 그렇죠. 기본기라고 하면 이제 입지, 교육, 그, 교통, 교통. 편의시설, 대단지냐, 브랜드냐, 힐스테이트 뭐 브랜드 이런 거냐 좀 따져봐야 돼. 그렇죠. 다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좀 멀어졌어.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뜨지.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은 해도 된다. 잡아야지. 잡아야지.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 청약을 해도 좋겠다.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또 뭐. 만약에 내가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됐어. 근데 지금 와서 포기할게. 당첨이 되는데 안 가고 싶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잘못 판단했어.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약 통장 날려. 날린 거야? 예. 용도 폐기. 은행 가서 새롭게 가입. 오늘부터 1일 그럼 15년 또 기다려야 돼? 15년. 날린 것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까지 걸리지. 얼마나? 당첨됐기 때문에. 몇 년?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규제 지역에 따라서 다른 다르구나. 거니까 또 불이익을 받는 거죠. 당첨이 됐어. 그래서 나 들어가야지 하고 뭐 계약금을 냈네. 그러다가 계약금을 냈는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직 자금이 안 될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까지 냈는데 네, 냈는데 중도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따져야 되고요. 중도금. 중도금 대출 시행 이전에, 집행 이전에 상황이라면 내가 계약금 포기. 그럼 계약금 날라가고 청약 금액 그 점수도 날라가고? 다 날라가지. 근데 중도금이 들어갔어. 네. 그러면 내가 계약금 포기해도 못 날려. 저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제발 계약 해지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알았어 봐줄게 하면 봐줄게. 계약금 포기하고 날리는 거고. 오. 안 돼. 너는 무조건 들어와. 나의 인질이야. 너는 끝까지 가야 돼. 그럼 끝까지 진짜요? 가야 돼.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중도금 들어가기 전에 포기해야 돼. 어. 더 좋은 거는 계약금 넣기 전에 그냥 통장만 날리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청약을 해라. 배우가는 것도 있다. 청약 그쵸. 경쟁률을 알아야 현명하게 진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최대 수혜자네. 그냥 막 어,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안 근데 돼, 청약도 안 되네. 신중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걸 오늘 아는 시간. 고민 때문에 내 고민이 해결이 됐네. 사실 방송이네. 진짜. 사실 진짜. 방송.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부동산 고민이 머니. 머니.